35년 베테랑 소방관의 마지막 출동 은퇴식 날 일어난 기적 같은 실화. 저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35년간 입었던 이 묵직한 방화복도 매일 아침 닦았던 헬멧도 모든 게 오늘이 마지막이죠. 2024년 11월 14일 제 은퇴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아침 7시 소방서에 도착했을 때 후배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주인공이신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는 그저 웃었죠. 3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었으니까요. 사물함을 열자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 구조했던 아이의 사진이었죠. 그때 그 아이는 겨우 5살이었습니다. 불타는 아파트 5층에서 제가 안고 내려왔던 김 팀장님, 은퇴식 준비 다 됐습니다. 막내의 목소리에 추억에서 깨어났습니다. 오전 10시 은퇴식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방서장님의 축사가 막 시작되려던 그때 B-. 긴급 출동. 서울시 구로구 다세대 주택 화재 5층의 노인 고립 추정.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퇴식 주인공인 제가 출동할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방화복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은퇴식이. 화재는 기다려주지 않아. 제가 소방차에 올라타자 후배들도 황급히 따라 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죠. 마지막 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5층 창문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군중 속에서 누군가 울부짖었죠. 우리 아버지가 아직 안에 계세요. 중년 여성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그때도 누군가의 딸이 이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제발 우리 아이를. 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열기가 폐를 태웠지만 멈출 수 없었죠. 4층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 팀장님, 위험합니다. 돌아오세요. 무전기에서 후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다른 방법을 찾고 있었죠. 옆 건물과의 간격이 1.5m 정도. 35년 경력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뛸 수 있다고. 저는 도움닫기를 했습니다. 나이 58세, 은퇴를 몇 시간 앞둔 노소방관의 도약이었죠. 발이 허공에 떴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떨어지면 끝이다. 하지만 더 강한 생각이 들었죠. 저 안에 누군가의 아버지가 있다. 간신히 5층 베란다를 잡고 올라갔습니다. 검은 연기 속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죠. 계십니까? 소방관입니다. 안방에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죠. 할아버지, 제가 업어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노인을 등에 업는 순간 그분이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구해주셔서. 또?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연기 속에서도 그 목소리는 분명했죠. 어디선가 들어본, 아니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30년 전 신림동 화재 때.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5살이던 우리 손자를 구해주신. 세상에. 그때 그 아이의 할아버지였습니다. 30년 전 제가 처음으로 화재 현장에서 구조했던 5살 아이. 그 아이를 구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생생했죠.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나가야 합니다. 힘 좀 써주세요. 우리는 함께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사다리 차가 도착해 있었고 후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병원으로 이송된 할아버지는 다행히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연기를 좀 마셨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병실에서 할아버지의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소방관님.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예요. 30년 전에 구해주신 그 아이. 35살의 건장한 청년이 된 그 아이는 이제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죠. 그의 손에는 5살쯤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방관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막는 것을 느꼈죠. 35년 소방관 생활,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이렇게 세대를 거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저씨. 아니, 이제는 어르신이시네요. 청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어르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신림동 화재 5세 아동 극적 구조. 제 젊은 시절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죠. 매년 그날이 되면 할아버지와 함께 어르신을 찾아뵙고 싶었는데 소방서에 연락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30년 만에 드디어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네요. 그때 구해주신 우리 손자는 이제 의사가 됐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죠. 어르신처럼. 병실 밖으로 나오니 후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은퇴식 다시 하신다고 서장님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내 진짜 은퇴식이야. 35년간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죽음도 절망도 그리고 기적도요. 하지만 오늘처럼 완벽한 마무리는 없었죠. 제가 구한 생명이 자라서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 그 인연이 다시 이어져 또 한 번의 구조로 이어졌으니까요. 소방서로 돌아가는 길 저는 방화복을 벗었습니다. 무거웠던 헬멧도 내려놓았죠. 하지만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35년간 이 일을 한 이유였으니까요. 선배님, 정말 은퇴하실 거예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너희들 차례야.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었죠. 제가 뿌린 씨앗들이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제가 구한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그게 진짜 소방관의 은퇴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구조한 할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30년 전 그 아이의 아버지였죠. 어르신, 아버지가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병원으로 다시 갔을 때 할아버지는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사실 어제 화재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거든요. 가스레인지를 잘못 만져서. 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불이 났을 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그날 손자를 구해준 소방관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운명이라면 다시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정말로 어르신이 오셨죠. 같은 사람이 2번이나 우리 가족을 구하다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어르신,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한 인터넷 카페가 떠 있었죠. 은인을 찾습니다. 1994년 신림동 화재 구조 소방관님. 게시물은 무려 20년 전부터 매년 올라와 있었습니다. 조회수만 수십만이었죠. 저희 가족은 20년간 어르신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찾았습니다. 댓글을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저도 그 소방관님께 구조받았습니다. 2001년 관악구 화재 때 우리 아버지도 그분께 구조받으셨어요. 1998년에 그 소방관님 덕분에 저희 엄마가 살아 계십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35년간 구조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이었죠. 어르신은 모르셨겠지만 어르신이 구한 사람들은 모두 어르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뜻밖의 행사가 열렸습니다. 숨은 영웅을 찾아서 35년 소방관 김철수 팀장 감사의 날.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제가 구조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체육관이 가득 찰 정도였죠. 1994년 신림동 화재의 그 아이부터 2001년 관악구 공장 화재에서 구조된 직원들, 2008년 한강 투신자를 구했던 가족들, 2015년 세월호 참사 때 함께 했던 유가족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전 구조받은 박진우입니다. 이제 의사가 된 그 아이가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35년간 묵묵히 생명을 구해온 한 소방관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씩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3년 임신 8개월이었을 때 아파트 화재에서 구해주셨어요. 그때 뱃속의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 됐습니다. 2010년 교통사고로 차에 갇혔을 때 이 시간 동안 제 손을 잡고 괜찮다고 해주셨죠. 2018년 한강에 뛰어들었을 때 살 가치가 있다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셨어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들에게는 인생의 은인이었던 거죠.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준 사람이었던 겁니다. 어르신,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조한 사람들의 그 후 이야기였죠. 의사가 된 사람, 선생님이 된 사람, 소방관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후 상담사가 된 사람도 있었죠. 모두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낸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있었죠. 영상 마지막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35년간 김철수 소방관이 직접 구조한 생명 2,847명. 그들이 지금까지 살린 생명 약 1만 5천 명.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울었죠.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은퇴자가 됐죠. 매일 아침 소방서 앞을 산책합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아직도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이제는 뛰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젊은 소방관들을 위해 기도하죠. 어제는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30년 전 구조했던 그 아이, 아니 이제는 의사가 된 박진우 씨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처음으로 심정지 환자를 살렸습니다. 어르신이 30년 전 저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환자도 살지 못했겠죠. 이게 바로 어르신이 하신 일의 진짜 의미인 것 같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소방관의 진짜 은퇴는 없는 것 같다고. 우리가 구한 생명들이 계속해서 다른 생명을 구하는 한 우리의 임무는 영원히 계속되는 거라고. 35년. 긴 시간이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수많은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살아서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이것이 제 진짜 은퇴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소방관의 마지막 날에 일어난 기적 같은 실화죠. 누군가는 우연이라 하겠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인연의 끈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선한 일은 반드시 돌고 돌아온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싸우고 있을 후배들을 위해 그들도 언젠가 저처럼 자신이 지킨 생명들이 만들어낸 기적을 볼 수 있기를